안녕하세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크리에이터 7기 최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릴 적 즐겨 듣던 숫자송에선 60억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날 인구는 과연 늘어났을까요? 아님 줄어들었을까요? 유엔 인구국에 따르면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무려 80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선 해양수산과학기술혁신포럼 소개 영상이니만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행사 현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제3회 해양수산과학기술혁신포럼은 지난 9월 2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이뤄졌습니다. 한국해양안림원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며 해양수산부의 후원을 받아 개최되었는데요. 세부 일정은 1부 기조연설과 2부 종합토론으로 이뤄졌으며 한국해양안림원 이기택 회장님의 개회사와 한국수산과학회 이정석 회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포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블루푸드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블루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렴풋이 바다와의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해양수산 관련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블루푸드란 양식하거나 자연에서 잡아들인 수산물로 만든 식품을 통칭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두 가지의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위기인데요. 각국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지구가 망가져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그에 따라 커지는 식품 수요.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경작지를 넓히고 물과 에너지를 끌어다 쓰면서 더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ESG에 주목하고 있는 요즘 글로벌 ESG 투자 규모가 약 40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글로벌 큰손이라 불리는 투자자들까지 ESG에 신경 쓰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죠. 산업혁명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 덕분에 식품의 수요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식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류와 유제품 소비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는 말에 대체육 개발에 열을 올렸지만 낮은 가격 경쟁력과 동물 윤리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풀무원이 연구하고 있는 육상 김양식 기술은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 시스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풀무원은 육상 양식 과정에서 바닷물을 활용하되 급속한 기후 변화로부터 분리하고 해상 양식 과정을 생략하여 해양 환경에 직접적인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감염성 병원체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론 영양학적으로 더욱 우수한 물김 육상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아닌 땅 위에서 자라나는 김이라니 수산물이라고 해도 원산지가 꼭 바다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상상이 현실이 되어버렸는데요. 완전한 육상 양식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 환경 문제로부터 단절시키고 대량 생산 기지를 구축하여 식량 위기까지 극복한다면 진정한 블루푸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식품 생산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 기조연설에선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기조연설에선 자원으로서의 수산물 활용 가치와 그 가치 사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화학산업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공정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으로 손꼽히는데요. 화학산업의 가치 사슬에 있어서 오일 리파이너리는 단연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후위기에 당면한 지금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화학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죠. 여러분은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자원으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연구팀은 해조류 기반의 바이오 리파이너리를 통해 화학산업의 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한때 화학산업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불렸습니다만 요즘 이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는 않습니다. 최근 화학산업 전반에서
석유 대신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연구팀은 갈조류 직접 전환 균주 계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대응에 있어 해조류를 적극 활용한다면 자원으로서의 블루푸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텐데요. 해서 K생태 친화형 해양 바이오화학 단지를 구축을 위해 여러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소규모 양식업에 의존하고 있는 해조류 생산 공정을 기업 영농화 규모로 확장해야 합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 단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적절한 시장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이죠. 해조류 기반의 바이오 리파이너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산 원가를 결정하는 바이오화학 공정 개발은 물론 시장 가격 책정을 위한 대규모 양식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블루푸드를 식품이 아닌 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니 수산물의 가치는 참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블루푸드가 자원으로서 활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양식업 기술 개발이 잘 뒷받침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루푸드의 활용 가치에 관한 기조연설을 들어보았는데요. 블루푸드 발전 방향성을 주제로 한 종합 토론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부기관, 연구기관, 민간기관, 그리고 R&D 투자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한데 모여 토론하는 이 자리에 참석할 기회를 주신 덕분에 저까지 준전문가가 되어 나가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과학기술이 제한되고 연구되고 실용화되기까지 여러 기관이 일심동체가 되어 목표 지점으로 나아가야 완결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건강한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루빨리 블루푸드 산업의 완결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